코코넛을 사다가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겉이 말라서 속에 물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보통 이 엑기스를 따로 따라서 파는 거를 사다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직접 해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사오거든요. 열매 자체를. 이게 겉이 마르면 칼이 잘 안 들어가요. 기술적인 면도 부족하고. 처음에 라오스에 와가지고 이거를 먹어보라고 주는데 사탕수수 맛이에요. 닝닝하니. 완전히 단 것도 아니고 뭐한 것도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정말 맛없는 맛. 이걸 왜 먹어 그랬는데 이게 전염병 예방에도 좋고, 이걸로 농축시켜서 코코넛 슈가도 만들고 단백질 빠지는 거 유지도 해주고 그런데요. 이 코코넛 효능이 좋더라고요. 이게 통틀어서 야자수라고 하는데 그 안에 야자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코코넛. 이게 초록일 때 이게 잘 잘라요. 어릴 때 사탕수수 먹어본 사람은 이 맛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어느 날인가 이렇게 외출해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인사동에 언젠가부터 이 코코넛, 이 야자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열대 지역에 와서 살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사람들이 많이 사 먹고 하길래 딱 사서 먹었는데, 아니 이걸 왜 먹어? 그런 맛이었거든요. 근데 이걸로 음료수 만들 때 활용하면 좋아요. 제가 앞으로 이 코코넛 활용해서 정원에 있는 제가 지금 텃밭 이렇게 심어놓은 거 가지고 음료수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안에 코코넛 속살 그거 꺼내려고 이렇게 자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마르니까 쉽지 않아. 속이 두꺼운데. 이거 먹으면 고소해요. 요거만 따로 이렇게 떼서 먹어. 이거 불에다 구워가지고 먹기도 하더라고요. 이 통째로 구워가지고 음료를. 지금 이게 계속 놔둬서 농축돼가지고 맛이 더 진하지. 수분이 좀 날아가서 진해지거든요. 음료수 만들 때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검은 생강 수확해서 놔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심으려고 심어서 검은 생강잎, 저번에 검은 생강잎 장아찌를 못 만들었거든요. 요번에 여기에다 심어가지고 검은 생강잎 장아찌 만들려고요. 검은 생강 이 뿌리 자체는 못 먹어요. 차로 만들어서 끓여 먹거나 얇게 해서. 냄새도 지독하고. 잎에도 효능이 있을 테니까 산마늘 잎처럼 모양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장아찌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이렇게 저번에 캐서 모아놨는데 안 캐진 게 속에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오히려 더 커가지고. 텃밭에 검은 생강 구해서 텃밭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그게 이제 확산이 돼요. 새끼를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꾸 모아 나가시면서 차로도 먹고 이렇게 텃밭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아직은 한국에 이게 많이 퍼지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말린 거 사면 너무너무 비싸게 받거든요. 여기 현지에서도 관광객한테 굉장히 비싸게 받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장에 가서 검은 생강 한약재 파는 데 가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작은 거 그냥 싸게 사다가 심어 놓으면 이렇게 더 양도 늘어나고.
수십 년 아보카도 그 잎이 누적된 땅이라서 제가 여기다가 달래도 심어놓고 파인애플도 심어놓고 이것저것 많이 심어놨고. 지금 삽질하면서 검은생강이 한 움큼 나왔어요. 쿡쿡 찔러내 주시면 금세 싹이 나와요. 일주일도 안 돼서. 큰 농사 짓는 것처럼 거름을 안 했기 때문에 새끼가 이렇게 친 게 아주 조그만하게 새끼를 치거든요. 심을 때 이렇게 자르면 그 향이 나는데 검은생강 향은 좀 역겨워요. 몸에 좋다니까 우리나라 인삼 먹듯이 이 열대 지역에서는 이 검은생강을 많이 먹더라고요. 물에 끓여서. 여기도 음식에는 활용 안 해요. 차로 마시죠. 낙엽이 계속 쌓여가지고 썩은 땅이라서 흙이 새카매요. 어떤 분이 이 흙이 흙 색깔이 왜 이렇게 까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낙엽이 썩으면 산에 가서도 낙엽이 켜켜이 쌓이면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검은색이 나죠. 우기철 초입에 이렇게 심어놓으면 계속 비 오고 그러면서 싹이 금세 올라와요. 여린잎 갖다가 장아찌 담으면, 장아찌를 한 번도 안 담아 먹었는데 이 본 뿌리가 이렇게 향이 지독하면 잎에서는 그렇게 지독하게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장아찌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제가 맛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에 가면은 뭐 이게 몸에 좋다니까 또 소문이 나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사라고. 지금은 한국에도 이게 아마 퍼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구해서 심으세요. 텃밭에. 아주 확산이 잘 돼요. 산마늘처럼. 몸에 좋다는 거는 뭐 우리나라 분들은 가루, 액기스 뭐 안 먹는 거 없지 뭐.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좋은 인삼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역겨운 이런 것까지 먹어야 되나 싶더라. 정말 역겹거든요. 그 향이. 처음에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몸에 좋다고 누가 막 끓여서 처음에는 남편한테 줬더라고요. 향을 맡아보니까 정말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향인데 몸에 좋다니까 다들 억지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물 끓일 때 몇 알씩 넣어가지고 옅게 해서 먹으니까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물을 흠뻑 주세요. 심고 나서.
한 이틀 전부터 이게 싹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금세 싹이 올라와요. 비가 억수로 오더니 요즘에는 이제 밤에 하루에 한 약간 차례씩 비가 와요. 성년은 다 떨어졌네. 우기철 본격 시작이거든요. 그래도 5월 꽃이 말이라서. 계속 피고 있어서 삽목한 데서도 이 꽃을 이렇게 많이 피니까 기분은 좋네요. 삽목. 지난 계절까지는 삽목한 데서 안 올라왔는데 열매가 열리고 있는 나무에서 삽목을 하면 금세 삽목한 애가 열매를 꽃이야, 볼 수 지금. 있어요. 근데 꽃이 이제 송년지 열매가 저풀인지 맺더라고요. 숨어 있어가지고 우와 밤에 매일 비가 비 오니까 오다시피 하니까 잔디만 그냥 금세 무성해졌네. 숲속 같아졌네. 이래서 우기철 되면 물을 안 주니까 그건 편한데 잔디가 너무 쑥쑥 자라니까 겁나. 능금아 잘 잤어? 우리 능금이 기도 안 들려서 옛날에 능금아 하면은 고개를 빠떡 들고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는데 능금이가 90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20년 다 되어가니까 20년 18년 됐구나. 18년 그 90이 다 됐지 사람으로 말하면. 민트를 저쪽 뒷마당에 옮겨가지고 당근을 옮겼더니 좀 약해지더라고요. 로즈메리는 그래서 또 여기에는 계속 당근을이 햇빛 많은데 아래 있는 애. 얘가 훨씬 싱싱하고 튼튼하길래 앞으로 다시 다 내놨는데. 아유, 니네들 또 나왔구나. 비만 오면 이렇게 어서 이렇게. 니네 엄마는 어디 갔니? 그 큰 달팽이는 어디 또 숨었나? 안 보여 요즘. 알로에 엄청 컸죠. 요즘에 아주 크는 게 눈에 보이는 데다가 싹이 이렇게 나온 애가 일주일 전에 나온 싹이 이렇게 잘 크거든요. 쑥쑥 커요. 근데 2달도 넘은 애는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엄마 일찍 떨어진 애들은 아직도 이러고 있어. 눈에 보이게 쑥쑥 자라는데 엄마 품에 있는. 엄마 품에 있을 때 좀 키워가지고 떼는데 밑들들. 너무 어릴 때 떼면 안 되겠더라고요. 본지가 사람하고 언제야? 똑같아요. 식물 키우다 보면. 잘하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속을 얼마나 이 못난 엄마가 보고 싶겠어. 나도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밤 어젯밤에는 비가 진짜 많이 왔나 보다. 비가 적당히 오면 얘네들 화분 있는 애들은 좀 덜 촉촉한데 여기 오카라 씨인데 얘는 안 튀운 애는 얘가 지금 오카라거든요. 오카라. 이렇게 향이 샥 올라와. 부추가 무성하네. 얘는 대파, 한국 대파. 초록 부분이 긴 애들. 중국 대파는 하얀 부분이 길더라고요. 요즘에 비가 많이 오고 햇빛도 잘 들고 하니까 쑥쑥 자라네. 내가 이 집 떠나고 나면 아보카도가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아보카도가 주렁주렁 열리겠어요. 여기저기 심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삽목한 데서는 꽃이 피고 요즘에 제대로 우기철 비가 내리니까 원 나무에서는 수정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떨어진
엄청 많이 떨어져. 네다섯 개씩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가지 분리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또 가지가 한 두세 개씩 나오거든요. 위에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해서 다 그래야지 이런 가지가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아래서부터 풍성해야지 나무가 이쁘거든요. 이게 웃자라는 거 그냥 놔두면 나무 모양이 안 잡혀요. 그래서 여기서 한 뭐 씨부터 심는다 그러면 한 20cm 정도 부분에서 딱 과감하게 잘라주면 거기서 가지가 두세 개씩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키운 거예요. 풍성하게 꽃도 피고 계속 가지 물리기를 해주면. 지금 이 나무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서 삽목 작업을 해주면 딱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내가 성공한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갈등하고 있어. 라임 나무도 너무 풍성해가지고 지금 이 나무까지 다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굵은 가지 있으면 거기서 삽목 작업을 이제 뿌리내림 해가지고 옮겨 심으면 이 나무에서 지금 뿌리내림 나무에서 직접 뿌리내림 하는 거 있죠? 그거 하면 3, 4개 정도를 당장 라임 꽃이 피면서 삽목이 가능한 옮겨 심기가 되거든요. 잔디 뽑아줘야겠다. 이거 우리 어릴 때 먹던 삐비. 이거 우리 어릴 때 이거 작게 있을 때 이거 뽑아가지고 이거 먹었거든요. 간식처럼. 놀다가 심심하면 뚝에 가가지고 삐비 뽑아 먹고 그랬는데 달큰해요. 근데 이거 어릴 때 잘 표시가 안 나더라고. 한국 거는 통통했었는데 완전 숲처럼 됐어. 다음 주쯤 여기 웬만큼 라임이 이번 주에 웬만큼 크고 수확한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나무 밑에서부터 가지 분리기를 안 해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나무가 위에서 늦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늦게 시작하면 가지 분리기를 이렇게 위에서 하면 무슨 솜사탕처럼 부른 모양이 되죠. 이게 바람이 불거나 이 아보카도도 사이즈가 크고 굉장히 무겁거든요. 아보카도가 이렇게 익어갈수록 이거 바람 불면 이 나무가 쓰러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거는 일찍부터 제가 관심을 두고 가지 불리기를 일찍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나무가 작아도 지금 풍성해요. 안정감이 있죠. 그게 달라요. 이런 허브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를 좀 풍성하게 집에서 키우고 싶으면 일찍부터 가지 불리기를 하면 훨씬 보기도 좋고. 토마토는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잘 안 되더라고. 이게 2차 뿌리는 거. 들깨. 향 너무 좋아. 들깨도 허브과니까 향이 있어서 이거 한두 폭이 크게 키우려고 했는데 저는 뭔가 부족한가 봐요. 이 거름이 일찍부터 그냥 꽃이 이렇게 펴버리더라고요. 이 꽃 튀겨서 먹으면 맛있는데. 얘네들이 인제서 좀 자리 잡았네. 새잎 알로에 새잎이 나오는 거. 얘 분리시킨 지가 지금 2달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는 항상 적당한 시기 때 떨어져야 좋은데 너무 늦게 떨어져도 문제지만 너무 일찍 떨어져도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해. 그래도 안정이 됐나 보다. 뿌리가 나와서 몇 번을 옮겨줬어요. 이게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잘 안 크길래. 얘네들 얼마나 잘 커. 이번 주에는 요 달팽이들이 왔다 갔다 했네 아주. 이번 주에는 요 알로에로 음료 만드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샌드위치도 가능해요. 이건 슈가 애플이라고 석가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석가모니님 머리에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머리카락 그 모양 그거랑 비슷해요. 울퉁불퉁하고 달콤하고 고기 식감인데 지금 이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시기가 됐나 봐요. 이게 씨부터 이렇게 나무를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만들어 오고 있는 건데 꽃이 이렇게 피는데 이게 지금 나무하고 열매하고 그 열릴 만한 그런 열매가 형성될 만한 그런 완전 열매를 이렇게 커가게 형성될 만한 그런 게 못 되나 봐요. 지금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서 그런가. 그래서 지금 뭐 꽃은 흐드러지게 피는데 이렇게 뭐 가지가지마다 다 꽃이 피었거든요. 주렁주렁. 제가 가지 벌리기도 지금 계속 해주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따주면 돼요. 위에서 가지가 나오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꽃이 이렇게 벌써 폈잖아요. 다. 아직 몸은 아직 어른이 아닌가 봐. 몸이 어른이 돼야 이게 열매도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얘도 잭프루트 일찍부터 가지 벌리기 해줘서 화분에서 땅에 안 옮겨주니까 잭프루트 열매도 떨어졌나 봐요. 영양분이 안 가서. 잭프루트는 열매가 하나 열고 나 다 컸어 하고 신호를 알렸는데 얘를 땅에다가 옮겨줘야지 잘 클 것 같아요. 아니면 화분을 좀 옮기든가. 지금 화분이 있지. 만약에 이사 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지금 화분 정리를 안 하고 있는데 이국 땅으로 가면 이걸 다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흙이 섞인 물건은 못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어느 나라든. 그러니까 여기 주인이 알아서 위치 잡아서 심겠지. 얘네들은 조금 일찍 잘라줬으면 나무가 지금 엄청 큰 상황일 텐데 저 부겐베리아보다도 더 컸을 거예요. 여기가. 제가 너무 못 자라서 중간에 여기를 중간에 이렇게 잘랐잖아요. 잘라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새로 이렇게 가지 불리기를 해서 지금 모양을 잡아줬거든요. 그럼 아래서 싹이 나오면 여기서 잘 키우려고 이 나무가 좀 균형이 잡게.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가지 불리기를 얘네들도 밑에서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균형 맞춰서. 나무는 땅 기운을 받고 자라는 게 정말 훨씬 잘 자라고 영양분 상태도 좋고 여기는 고목이 있던 자리라서 그런지 잘 자라. 색깔부터가 틀려. 나무 색깔부터. 이렇게 키우다가 밑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큰 가지를 그냥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지 불리기 해서 여기 잘라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서
싹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계속 불려 나가는 거예요. 옛날 집에 제가 지금 그게 7년도 10년 넘어가나 봐. 10년 되나 보다. 그 나무가 커가지고 지금 열매가 열려요. 망고하고. 그런데 저처럼 이 나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사니까 나무가 제가 가지 불리기 해준 그 부분 이상으로는 다 웃자라가지고 나무가 미워졌더라고. 근데 열매는 주렁주렁 열렸더라고요. 너무 뿌듯하더라고. 내가 심은 나무가 그렇게 커가지고 열매를 보니까. 여기도 내가 떠나고 한 3, 4년 있으면 주렁주렁 열릴 거예요. 이사갈 오카라, 주인은 여기는 도망가고 오카라 이사는 걸음이 잘 언제 맞나 가나. 오카라 잘 크고 어디 가서 있네. 숨어 살고. 이거 이 화분에서 나무가 진짜 멋있게 컸어. 이렇게 가지불리기 해서 풍성하게 예쁘게 지금 자랐잖아요. 근데 꽃이 올 아니면 내년 어느 계절에 꽃 필 때가 됐거든요. 먼저 주인이 신고 갔는데 그냥 웃자라게 그냥 놔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잘라주고 모양 잡아줬는데 이렇게 멋있게 자라요. 이 할머니 조각은 낭자인 것 같아서 제가 할머니 상이라고 하는데 정원에 굴러다니던 거 여기다가 예쁘게 뒀는데 자리를 좀 바꿔줘야겠다. 문제는 라임나무야. 라임나무를 이제 이번 수확하고 잘 잘라주고. 근데 잘라주려고 하는데 라임이 계속 꽃 피면서 지금 이렇게 커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꽃이 펴요. 꽃이 펴서 또 열어요. 계속 이어져나. 1년 내내 라임은 열려 있으니까 과감하게 지금 잘라주지도 못하고. 그린망고도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제가 심어줘서. 그린망고가 활용도가 제일 높아요. 요리에도 활용해도 그렇고 그냥 먹어도 파파야 맛있고. 그냥 이렇게 사장되나 보다 했는데 얘는 다시 잘 자리를 잡아서 파파야가 지금 꽃 피면서 계속 열매를 맺네요. 잘 클 것 같아요. 파파야도 좀 오래 걸리니까. 이번에 내가 저번에 수확한 파파야로 아이스크림, 웰빙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영상 찍어놨는데 부겐베리아는 진짜 너무 무성하게 저쪽으로 막 연결돼서 쥐가 지붕으로 왔다 갔다 난리도 아니고. 이 정원 관리는 일단 금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원을 이런 식으로 된 정원을 들어오면은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아. 나는 이게 취미로 내가 취미로 하니까 이게 재밌지 아닌 사람들한테는 골칫덩어리거든요. 나는 운동 대신 이거를 하는 걸 좋아해서 정원 있는 집을 무조건 찾아 들어왔어요. 근데 예전에는 막 정원이 막 이거 한 2배, 3배는 큰 거예요. 근데 다 고목이야. 오래돼가지고 집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보카도가 주렁주렁 열렸던 게 막 떨어져 있고. 그때부터 아보카도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거기서 아보카도 주운 거를 얼려 갖고 와서 이 집에서 이제 그거를 아보카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음식에 활용을 시작했죠. 지금은 이제 제 주식이 돼버렸어요. 얘는 적당히 잘라서 좀 거름해야겠다. 지금 화분에다가 실험 재배하고 있어요. 어느 만큼 크면 바나나가 열리나, 바나나 사이즈는 얼마나 큰 사이즈로 열리나 했는데 얘는 제일 작은 애를 심었는데 지금 새끼를 3개나 지금. 일부러 여기다가 아보카도 한번 키우고 있어요. 얼마나 잘 크나. 거기까지 올라가서 따라 먹네. 집자 먹는 거야. 꽃이 지금 필 때가 됐거든요.
여기가 붉은색이 나오기 시작하면 꽃이 펴요. 근데 붉은색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 꽃을 못 보네. 올해 이러다가 아보카도 꽃도 못 보고 바나나 꽃도. 부용. 얘를 부용이라고 한대요. 무궁화 꽃처럼 생긴. 어릴 때 무궁화 저녁에는 꽃 이렇게 담장, 다물어서 시들어. 개나리 담장 있는 집에 가서 하얗다. 무궁화 동이 두면 이렇게 꿀 따먹고 그랬는데 숨바꼭질하면서. 처음에는 무궁화 그런 담장이 무궁화 운치 거기 있는 나올 수 담장이 있겠지. 지금은 다 사라져. 부용이라고 한다. 알로에가 놀라울 정도로 무성해졌어. 그래서 이 알로에 베라 말고 이 알로에, 먼저 키우던 알로에 이거 두 폭이 큰 거 지금 뽑아가지고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안 키우려고. 알로에 베라가 더 무성하고 살도 많거든요. 이 지금 제 손 폭하고 똑같을 정도로 컸으니 엄청 큰 거예요. 지금 이만한 거예요. 지금 화면상에 이만한 거예요. 그리고 두 폭이 지금 대문 앞에 내놨어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 이거를 번식을 일찍부터 시켰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번식 시키려고 하다가 이렇게 크지도 못하고 너무 일찍 떼놓으면 빨리빨리 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빨리빨리 안 크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본체 옆에 제 엄마 품에 붙어서 푸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얘네들 한 2, 3cm 폭이 한 2, 3cm 크면 분리할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능금이 오늘 가서 미용하고 왔네요. 미용하는 것 값보다 뚝뚝이 값이 더 들었어. 능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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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금아. 안 들려가지고 저래. 검은 생강 며칠 전에 3, 4일 전에 심었나? 싹이 이렇게 나왔네. 아침보다 잎이 더 폈어. 어떻게 되면 얘네들 뾰족뾰족 나오네. 저번에 장아찌 담는다고 잎만 따서 장아찌 담는다고 하고 못했거든요. 이번엔 꼭 해야지. 달래는 채소집에 갔는데 달래를 안 사가고 남은 게 있는 거예요. 자꾸 나를 쳐다보는 거야. 이거 요만큼 남았다고 하면서 내가 이걸 자주 사오니까. 그래서 그냥 뿌리도 다 물러서 그냥 여기다 갖다 심었더니 잎이 다시 나오면서 이렇게 실해졌어요. 이거 뽑아서 이제 김치 담아야지. 한식 재료 들어오면은 내가 저런 거를 잘 갖다가 김치 담고 하니까 삼거리 채소집 아가씨가 항상 내가 들어서면 막 새로 들어온 야채를 막 갖다 보여줘. 그럼 어떤 때는 특별하게 살 일은 없는데 막 그렇게 또 알아서 해주니까 고마워서 사오게 돼. 내일은 라임 또 딸 때가 돼가지고 큰 거부터 따야겠다. 내가 이거 안 먹는 줄 알고 잔디 깎는 아저씨들이 저번에 큰 거를 다 따가더라고. 그래서 미리 따놔야 돼. 내가 이걸 많이 먹거든요. 보약은 못 먹어도 눈앞에 있는 보약은 먹어야겠죠? 진짜 라임을 이렇게 많이. 내가 항상 라오스 처음에 와가지고 이게 옆집에 막 꽃이 피고 열리면 저게 뭐지 하고 쳐다보기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라임이라는 걸 알고 내가 시큼한 과일을 좋아하니까 라임 주스를 항상 외출하면 외식할 때 이걸 꼭 시켜서 먹었는데 이게 그건 줄 몰랐죠. 처음엔 그 옆집에 막 열려있으면 우리 집에도 저런 나무가 있는 집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더니 이렇게 흐드러지게 열어가지고
오늘 비가 세게 오더니 나무가 옆으로 다 넘어갔네. 축 처져 버렸네 아주. 비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오니까 이렇게 풀이 하루가 다르게 이 나무가 라임이 주렁주렁 열리니까 나무가 일찍 잘라줬어야 되는데 안 잘라줘가지고 비 오니까 이렇게 축 처져버리네. 끝에 가서 열매가 열려버리니까 빨리 따가지고 이걸 잘라줘야겠다. 라임이 주렁주렁 열리고 끝에 가서 이렇게 주렁주렁 해서 이게 더 무겁거든요. 저기다 뿌린 내리면 좋은데, 그래서 삽목을 하면 좋은데 삽목을 한번 해볼까? 하루가 다르게 라임 사이즈가 많이 컸네. 많이 컸다. 넓게 많네.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산 봉우리 하나를 과수원을 했는데, 그때는 산에다가 많이 만들었죠.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니까. 이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 새벽 4시 반이면 과수원 한 바퀴 돌고, 사과 하나가 떨어지면 이 사과가 어느 나무에서 떨어져서 굴러 내려왔는지까지 아실 정도로 아주 집중을 하셨었는데, 저번에 이렇게 잘 키우는 거를 그 아저씨들이 말도 안 하고 따가니까 속으로는 서운하더라고. 가져가도 상관없고 가져가도 되냐고 하면 나는 또 거절을 못하는 사람인데, 여기는 이게 양념도 아주 쓰이기 때문에 이 라임 식재료 하나 사면 라임은 당연히 사과거든요. 파인애플 꽃은 언제 필 거야? 저기에다가 뭘 부족한가 보가. 진짜 무성해졌다 며칠 사이에. 오늘 아침에는 지금 7시 반 정도인데, 어제 낮에도 엄청난 비가 오고 밤에도 왔나봐요. 오후쯤에 그 비를 제가 맞고 다녔거든요. 앞에 일 보러 나갔다가.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구름이 두껍게 끼어서 오랜만에 정원 앞에서 앉아있네요. 여기서 밥 먹어야겠다. 햇빛 안 찌니까. 제가 5년 동안 여기 베란다에서 거실에 에어컨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베란다에서 영상 찍고 여기에 앉아있고 그랬더니 얼굴이 깊숙이 멜라닌 색소가 올라와가지고 온몸이 까매요. 저는 제가 이 몸이 이렇게 까매질 줄 몰랐어요. 이거 또 이렇게 까만 거 없애는 방법이 있다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멜라닌 색소 올라오면 오래 걸려야지 없어지는데, 회색구름이야. 한국도 지금 덥다는데 여기는 비가, 우기철엔 또 비가 와서 지혈을 시켜주니까 우기 전이 좀 덥고, 지금은 지혈이 식어서 그렇게 더운 줄 몰라요. 한낮에는 좀 덥긴 한데, 제 느낌상인가? 에어컨이 생겨서 그런가? 왜 올해는 덜 더운 느낌이야. 작년에 워낙 더웠거든요. 자동으로 되는구나. 뒤집어지는구나. 옷이 이래서 반사돼서 얼굴이 좀 하얗게 나오는데 정말 까매. 돌아다닐 때 화장도 안 하고 자외선 차단제도 바른 적이 없어요. 자외선 차단 바른 지가 한 5년도 넘었네. 그것도 나갈 때만 살짝 발랐지. 그래, 립스틱이 옛날 색깔, 옛날에 산 거를 바르면 립스틱이 바른 것 같지가 않아요. 얼굴이 새까매져서. 립스틱을 한 단계 올려야 될 것 같아.
제가 미모라는 코너도 하는데 그거는 거의 안 하죠. 근데 요 가발이 최근에 새로 생겼거든요.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한 30년 전, 35년 전부터 내가 하던 부분 가발이 있어요. 머리가 길러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부분 가발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제가 영상에도 소개한 그 가발인데 그거를 여기 와서 좀 더 좋은 거 있나 해서 가게가 있길래 가발 가게마다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얼마 있다가 1년인가? 몇 년 지나서 그거랑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나갔는데 액세서리점에서도 다 팔고. 근데 그거만큼 완벽하게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부실하게 나왔더라고요. 이 컬이. 제 거는 한국에서 100% 한국에서 제작된 거고. 근데 최근에 나가니까 이게 좀 풍성하게 해서 좀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더 풍성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걸 또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오다가 계속 이런 걸 찾는다. 누가 그러니까 그 오다가 들어간 모양을 비슷하게 흉내냈는데 요거는 컬이 잘 나왔어요, 이번에. 근데 이렇게 일자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동그랗게 고무줄이 들어가서 나왔는데 요거 말고 이 컬로 해서 좀 부실하게 나온 그 일자형 그거로 하시면 더 좋겠더라고요. 집에서 제가 머리가 허리까지 닿거든요. 머리가 좀 빨리 기르는 편이에요. 허리까지 닿는데 이거를 철렁거리고 더우니까 그럴 수도 없고 방법을 옛날 가발을 하면 어떨까 해서 화면에 소개도 하고 제가 계속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근데 이마까지 까니까 어떤 분이 나보고 남자냐고 일본 분이 혹시 남자세요? 그러더라고요. 전형적인 여자인데 나이 드니까 머리도 세고 제가 여기가 이마가 넓은 편인데 이쪽은 머리가 많아요. 계속 이쪽으로만 넘기니까 여기가 머리가 펴서 요즘에 반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쇼츠에다 이 가발 소개 한번 다시 할 거예요. 그 가발 활용 아이디어를 낸 게 아마 세상에서 저뿐이었을 텐데 그 당시에 어떤 미용하시는 분이 궁금했나 봐요. 혹시 머리 어떻게 한 거냐고. 근데 우리는 직업상 머리 이렇게 외모가 단정하지 않으면 지적받는 곳이었기 때문에 공항 일은 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서비스 업종이 아니었어요. 저는 서비스업은 아니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또 받아요. 머리 단정하게 하는 거. 그래서 어떤 미용사가 자기 미용사인데 이거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고 그러면서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까짓거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 가발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세탁할 때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다시 이게 활용할 줄 몰랐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해줄까요? 제 친구 애가 유명한 그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지. 남자애 회사 대표인데 그 어떤 광고를 찍어야 돼요. 근데 그 옆에 그 유명한 남자 배우랑 같이 광고를 이렇게 찍은 게 나왔는데 나도 걔랑 나이가 비슷한데 60대 얼굴이 가까워지는 그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처지고 제가 과연 저 광고를 보고 성형을 안 할까 그랬는데 아니나 달라 최근에 프로필 올라오는 거 보니까요 싹 리프팅 시술해가지고 한 40대로 바뀌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프로필을 다시 올렸더라고. 요즘에 연예인들이 다 리프팅 수술해서 막 리프팅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다 30대로 60대 넘은 사람들도 막 3, 40대로 보이더라고. 여기서 찢어가지고 쫙 당기면
쫙 당기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나? 다 사람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와. 말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바바바바바 되더라. 남자들 여자들 다 아바바바바. 늙으니까 오른쪽이 먼저 늙더라고요. 오른쪽이 이렇게 처지더라고요. 나는 눈이 너무 커가지고 이 쌍꺼풀이 있는데 눈깔망탱이였거든. 눈이 너무 커서. 근데 이게 늙으면 이제 이렇게 돼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점점 처지고. 미용실 젊었을 때 가면은 자기네끼리 싸워. 쌍꺼풀 수술 한 거지 했다 안 했다로 싸우고 앉았더라고. 나는 쌍꺼풀 없는 여자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에 쌍꺼풀 없는 동양 미인이 대세잖아요. 쌀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었는데.